상암동 클래스 2교시 JTBC 엔터뉴스팀 박정선 기자와 계속 함께하고요. 수요일 이 시간 가장 눈이 반짝이는 이도선 기자도 함께합니다. 오늘 해주시죠. 반짝반짝. 안경도 반짝반짝하네 오늘. 오늘 반짝이는 안경 하고 왔습니다. 이도선 기자 오늘 되게 귀여워요. 어디가? 네. 방금 반짝반짝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깜찍했어요. 네. 그러게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피디님 카메라 잡기 너무 힘들어. 갑자기. 오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상클 인스타그램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JTBC 상클 아니면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바로 네. 위에 뜨니까요.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도선 기자 오늘 특별히 또 신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렇죠? 그냥 설명해 주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네. 아이들이 오늘 새벽 0시에 성공개곡이 다음 주 컴백하는데 성공개곡이 나와가지고 노래 듣다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출근길마저 즐겁더라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6집 나오니까 미니 6집 나오니까 다 같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6집이 정식으로 공개가 맞습니다. 되고 오늘은 월요일, 선공개. 월요일 18시에 나오는데 오늘 성공개곡이 하나 나온 거죠. 알러지라는 월요일 곡이 나왔습니다. 18시. 오늘 마침 수요일 연예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 네. 때마침 이렇게 또 개인적인 너무 애정을 행복합니다. 드러냅니다. 네. 행복은 덕질에 있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아이들 멤버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근데 저 잘 모르는, 저 사실 아이돌 문화를 몰라서. 근데 가로치고 여자, 가로 닫고 아이들. 이거 왜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뷔할 땐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남자 아이들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서. 진실은 저 너머에 진실은 저 너머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가로는 말이 그냥 있었죠. 좀 이제 상징이 된 무금인 거예요. 거죠, 무금인 네. 거죠. 무금인 거죠, 무금인 거죠. 무금이에요. 아이들인 걸로. 네.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맞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씨 그리고 그분의 연인 이종석 씨. 아니요. 이정숙 씨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아니 이종석 씨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유 씨를 더 좋아해요. 아니 근데 제 어린이날에 같이 함께 기부했다는 소식을 오, 들었거든요. 진짜 멋있다. 맞아요. 저희는 빨간 날 연휴에 이 두 분의 기사를 쓰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너무 기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기사 쓰느라 좀 힘들었어요. 먼저 이종석 씨가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그 지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1억 원은 저소득층 소아 한우들의 치료비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1억 원이 이종석 씨가 직접 개최한 바자회의 수익금을 더한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과 같이 기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이유 씨는 지난 4일과 5일 또 이틀 연속 기부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미랄학교 학생들에게 뭐 피자와 떡, 음료를 선물한 소식을 지난 4일 전했는데요. 네. 이 미랄학교와 관련된 노래인 한걸음에 재능 기부로 참여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어린이날 행사까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린이날 당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월의 햇살 같은 유에나와 함께라서 봄날을 느낀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에나는 아이유 씨 팬클럽 이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유 씨가 이 자신의 이름과 팬클럽 이름을 더한 아이 유에나로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플이 어린이날에 각각 1억씩, 그러니까 액수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쵸, 예. 거액을 기부도 하고 그러게요. 야, 선한 영향력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네요. 근데 두 사람이 열애 전부터 사실은 꾸준히 기부를 해서 사실 이제는 아이유, 이종석 씨 하면 좋은 일 하는 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요. 아이유 씨 기부 소식을 저희는 하도 자주 전해드려서 기부 왕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기부 황제 정도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해만 9억 원이 넘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총 기부 금액이 좀 러프하게 더해도 45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2008년에 데뷔했는데 2010년부터 꾸준히 매년 기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모교에는 아이유 장학금이 신설이 됐고요. 뭐 수해 같은 재난에도 항상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생일에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2억 원을 쾌척했고요. 데뷔 14주년에도 2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뭐 이종석 씨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큰 산불이 났을 때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뭐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두 커플의 선행이 또 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야, 이거 좋은 일 하신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진짜 이거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커플이 같이 함께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마구마구 뻗트린다는 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기분도 기쁜데 사실 저는 이렇게 1억씩 척척 내놓을 수 있는 그 재력이 부럽습니다. 저도 1억씩 기부하고 싶어요. 5만 원부터 시작하시죠. 네, 작은부터 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이돌 소식 우리 이두성 기자가 또 질문해 주시죠. 좋아하죠. 요즘
저 신인 걸그룹이에요. 피프티. 네, 노래 50. 노래 들으면 아세요. 맞아요. 들으면 그 큐피트라는 노래가 요즘 한창 그 SNS에서 많이 나오고 맞아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있다고요? 영국 싱글 차트. 네. 걸그룹 최초, K-팝 걸그룹 최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톱10. 네, 맞아요. 지금 이 노래. 네, 톱 100에 9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어떤 K-팝 걸그룹도 못 해본, 톱 10에 드는 게 못 해본 최초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존 최고 순위는 블랙핑크가 2020년에 했던 17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9위에 오른 거죠. 근데 피프티가 이제 한 6개월 됐나요? 엄청 신인이잖아요. 엄청 6개월 정도 된 그룹인데요. 이게 해외에서 먼저 터지고 나서 약간 한국에 맞아요. 역으로 수입된 느낌이 맞아요. 좀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틱톡, 유튜브에서 난리예요. 난리예요. 지금 음악 잠깐만 저희 멘트 좀 멈추고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큐피트. 큐피드. 그죠? 큐피드. D로 그쵸, 끝나죠. 그쵸. 네, D-U-P-I-D. 그렇죠. 근데 이 노래가 또 빌보드에서도 좀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다고 영국을 들었거든요. 넘어서 미국까지. 네. 까지. 이것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한국 가수 역사상 최단 기간인 데뷔 후 130일 만에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7주 연속 해당 차트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글로벌 인기곡 차트에서 4천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요거는 이 K-팝 그룹 가운데서 1위 기록입니다. 사실 이제 피프티가 뭐 회사에서 막 대형 기획사에서 막 밀어주고 이런 그룹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중소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중소의 기적은 사실 그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거기서 인기를 끌면서 이런 차트까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해외, 특히 북미에서는 틱톡픽이라고 하죠. 틱톡에서 유행이 된 노래들이 꼭 인기를 얻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피프티의 경우에는 요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린 스피드업 버전이 큰 인기를 끈 건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요 멜로디를 배경으로 한 또 영상이 굉장히 많이 SNS에서 유행이 됐었고요. 또 이들의 안무를 따라한 챌린지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너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지난달 말에 체결하고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합니다. 피프티가 지난 5일 기준으로 큐피드 그 노래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9위에 9위. 차지했다니까 톱 네. 10 안에 든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최초, 미국으로 최초. 넘어가서 빌보드 핫100 차트에 100위로 진입하는 그런 기록이 최단 있어요. 기간. 맞아요. 회단 기간으로. 네. 야. 그 조은주님, 윤세호님께서 피프티가 해외에서 사랑받는 이유 궁금해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잘 활용했다는 맞아요. 점. 멜로디가 좋고요. 그리고 영어 버전 또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오. 영어 버전 노래가 조금 더 인기를 얻은 면도 있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뭐 힘이 됐다라고 분석하지만 그 기본에는 노래와 당연하죠. 그런 컨셉과 맞아요. 안무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멜로디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몰랐던 좋은 노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지금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많이 길거리에서 많이 들리는 제가 노래. 좋아하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진짜 취향이 되게 일반적이어가지고 아, 그쵸. 대중적인 취향이라. 예. 50-50 앞으로 100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가혁 앵커도 아주 대중적인 앵커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소식이었는데 좀 반면에 좀 이제 지난해 9월에 데뷔했던 네, 걸그룹이죠. 맞습니다. 그 미미로즈가 아. 지금 임창정 씨 그 리스크 때문에 맞아. 조금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네, 미미로즈는 데뷔했을 때부터 임창정 걸그룹으로 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된 그룹입니다. 임창정 씨가 사활을 걸고 준비한 걸그룹인데요. 그 원래 오는 7월 컴백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창정 씨의 그 주가 조작 연루 보도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컴백이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뭐 설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이 7월 컴백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처음부터 임창정 걸그룹이라는 또 별명을 가진 이 그룹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 손상을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컴백 예정이었던 미미로즈. 네. 뭐 회사 사정에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 그 저분들 노력한 그 아티스트 뭐, 자체에 그럼요.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박수를 쳐드리고 네. 또 환영하고 7월에 또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멤버들 네, 얼마나 열심히 맞습니다.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인태주님께서 네네. 소주 한 잔 아. 남겨주셨고 근데 그 범카이브님의 질문을 좀 전에 아까 주셨어요. 네. 피프티가 숫자로 50, 50이잖아요. 이런 이름의 유래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모르실 것 같은데?
아셔야 되는 아이돌 박사 이도선 기자가 아이돌 모르면 박사.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예. 제가 요즘에 또 컴백 때문에 그거에 또 빠져 있어가지고 50대 50이라는 뜻이긴 할 거예요. 그렇죠. 아, 50대 50. 네네. 혹시 수익을 50대 50으로 너무 좋죠. 너무 그러면 좋다. 너무 부럽다. 너무 괜찮아요. 황카이브님 좋은 질문이었고 저희가 아는 대로 댓글 또는 다음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찾아볼게요, 하겠습니다. 제가. 황카이브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라마가 또 아주 흥행 지금 좀 대박인 게 두 개가 딱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요. 닥터 차정숙 네. 그리고 나쁜 엄마. 요즘 난리예요 제 주변에서도. 보셨어요? 차정숙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차정숙 씨 왜 자꾸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워낙 안 보시니까 보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다. 저는 이제 안 봤겠죠? 풀로는 못 봤지만 네. 가끔 클립도 보고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일단 밝고 맞아요. 그쵸. 그리고 그 엄정화 씨는 뭐 워낙 이제 대중적이고 워낙 친숙하지만 우리 이제 남자 배우 아, 김병철 씨. 김병철 씨. 외모는 조금 험상글 수도 있는데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그 매력이 그대로 또 나왔어요. 뭐냐면 너무 코믹하고 약간 엄근진 표정에서 코믹한 게 나오는 게 너무 좀 좋더라고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네. 너무 악역이라고 할 수 귀여우세요. 있는. 그죠. 너무 귀엽다는 말이 딱 맞아요. 네. 험상궂다는 건 좀 귀엽게 생긴. 제가 험상궂기 때문에 네, 저보다는 다 나으십니다. 자, 시청자로 사라지고 있는 그 매력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들고 나온 게 시청률 추이가 아주 놀랍습니다. 아주 미쳤습니다. 이 닥터 차정숙은 4.9%로 시작해서 이 지난 주말에 8회에서 16.2%를 기록을 했습니다. 3배 이상 오른 거죠. 뭐 16.2%요. 조만간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엄마도 만만치 않은데요. 첫 회에 3.6%에서 시작해서 2주가 됐을 뿐인데 4회에서 7.0%까지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저 나쁜 대박이네요. 엄마가 되게 감동적이라고. 눈물 흘리셨죠. 자, 차정숙 위해서 나쁜 엄마도 시청 수치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닥터 차정숙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정수요. 왜 주제를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대본 갑자기 들어가시죠. 아니 한참 나쁜 얘기하고 엄마를 있는데. 말씀하셔서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넘어간 줄 알았어요. 대본대로 가시죠. 네. 네. 차정숙도 설명해 주시죠. 16.2%까지 넘어갔고 첫 회가 3.6에서 시작한 나쁜 엄마는 4회에서 7.0까지 가서 그래요? 9배가량 네, 상승했다. 상상을 했습니다. 어. 네, 닥터 차정숙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차정숙, 엄정화 씨가 연기한 차정숙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가 네. 그러니까 잊었던 꿈을 이뤄나가는 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대리만족의 재미를 좀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짤 같은 걸 좀 보시면 알겠지만 명대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남편이요? 죽었어요 하는 대사 혹시 보셨나요? 같은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요? 죽었어요. 뭐 이런 사이다 같은 대사를 또 날리기도 하고요. 근데 의사로서 엄마로서 또 감동을 주면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믹까지 또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7일 방송된 8회에서 이 엄정화 씨가 이 남편 김병철 씨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좀 흑화합니다. 맞아요. 네. 비밀을 저희가 스포니까 또 말하면 안 되죠. 말해드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라는 시그널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20%는 돌파할 거다라고 근데 보고 그- 있습니다. 그 스포를 저 두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 둘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몰아보기 네. 하겠습니다. 요새는 또 OTT 플랫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가요 갱커는 육아를 해야 하니까 제가 대신 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 이 소개를 안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사실 못 챙겨보니까 좀 안타깝고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제가 알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엄정화 씨가 근데 계속 저도 온라인 기사를 보니까 뭐 너무 연일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의 뜻을 팬들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네, SNS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차정숙 이렇게 사랑해주시면 진짜 점점점 저 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정말. 근데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백상 때 우리 맞아요. 마지막 그 시상자로 네, 맞아요. 상자로. 그 이후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얼마나 배우로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의 얼굴인 게 저기서는 정말 그냥 차정숙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시상식장에서 만난 엄정화 씨는 그냥 정말 스타, 톱스타 그 자체. 그 자체더라고요. 코스 어디 안 가죠? 어디 안 가죠. 또 그 드라마 나쁜 엄마 이야기도 좀 해보면 네. 라미란 씨의 연기도 엄정화 씨 못지않게 정말 찰떡이고 너무너무 그 감정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설정이랑 라미란 씨의 캐스팅 소식만 들어도 이건 너무 치트키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정말 쉽게 가고 있습니다. 네.
1회 1눈물의 공식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건데요. 1회 1눈물. 네, 아하. 안 울면 요거는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네, 정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라미란 씨가 연기하는 영순 캐릭터는 그야말로 억척스러운 엄마입니다. 남편을 잃고 또 이 자식을 검사로 키워내면서 나쁜 엄마가 되기를 자처하는 인물인데요. 이 아들이 사고를 겪고 7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살 아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나쁜 엄마였던 나 자신을 좀 지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폭발하는 오열 연기 이게 모성애로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보네요. 맞습니다. 모성애. 지금 저 장면. 지금 저런 네. 사고를 당한 아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까 피프티 벙카이님이 질문 제가 주신 거. 찾아봤습니다. 네, 답변 찾아봤더니 이도선 기자가 50대 해주시죠. 50이 맞고 뭐 이상과 현실 그리고 뭐 거기에 공존하는 존재 그리고 50이 이제 아티스트, 50이 팬들이었고 하나가 돼서 이제 100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상 50, 현실 50.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범카이브님 팬도 50, 우리도 50 궁금증이 해가지고. 해소되셨기를 네.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전해드리니까 좋네요. 네. 자, 음악 틀어주시죠. 용숙남님께서 두 드라마 너무너무 재밌나요? 이번 주 절정이에요라고 아. 하셨거든요. 제가 꼭 이번 주에 밀린 거 다 보고 그 절정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나미나님 팬이에요라고 댓글 오. 봤는데 네, 아까 그런 연기도 정말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이주인님은 김병철 씨 팬이시래요. 김병철 코믹과 또 엄근진이 공존하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상클 2교시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상클 2교시는 그럼 금요일에 또 올게요. 네. 그럼 오늘도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